자, 373쪽 세조입니다. 자, 세조는 정상적으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죠. 왜냐하면 적장자가 아니었어요. 자, 세종의 적장자는 세종이 무려 18남을 두었잖아요. 그죠? 18남 4년을 두었는데 세종의 적장자는 누구였어요? 문종이었어요. 근데 이 형님이 완벽해요. 몸이 아픈 것 빼고는. 세종 아들이니까 머리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아주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완벽한 캐릭터예요. 신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였단 말이죠. 역시 아버지 아들이구나. 근데 왕 된 지 2년 만에 죽었어요. 세자만 29년 정도 했는데 조선시대 세자를 굉장히 오래 한 사람이 문종인데 1450년에 왕이 돼서 1452년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누가 왕이 되죠? 단종이 왕이 돼요. 슬픈 임금이죠. 왜? 단종되잖아요. 그죠? 우리 왜 자동차 샀는데 막 단종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단종. 단종이 12살에 왕이 됐어요. 가장 어린 나이에 왕 된 건 아니에요. 세조 정치 때 보면 헌종 같은 경우는 8살에 왕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요. 상남자 중에 상남자, 조선왕 27명 중에 여러분 누구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숙종이거든요. 숙종 정말 상남자 중에 상남자 아닌가요? 그럼 숙종 상남자니까 뭐가 많아? 여자가 많잖아. 그럼 숙종은 되게 나이 들어서 왕이 됐을 것 같죠? 아니라고요. 숙종 14살에 왕이 됐어요. 그 숙종도 어린 나이에 왕 된 건 마찬가지인데 숙종은 대단히 어때요? 상남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단종은 굉장히 어때요? 애기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화라든가 사극을 봐도 단종은 12살인데 실제로 12살 안 된 아이를 그 역할로 맡깁니다. 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단종은 슬픈 게 단종 엄마가 죽었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종도 부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문종 부인이니까 단종 엄마가 없는 거예요. 없는 상태고 그리고 할머니도 없어요. 왜냐하면 세종도 어때요? 부인이 소나무 심씨가 세종보다 먼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살짜리가 왕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엄마도 없고 할머니도 없어. 대비조차도 없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를 지켜줄 세력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 그런데 왕자리를 노리는 삼촌들은 17명이나 있어. 정말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제일 무서운 삼촌이 누구야? 수양대군이야. 누구야? 이정재. 내가 왕이 될 사이인가? 뭐 이런 이정재. 관상. 영화 보셨죠? 예. 뭐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정재가 관상에서 거의 주인공급인데 영화 시작하고 1시간 넘어서 나오는 거 아세요? 1시간 동안 이정재가 안 나오잖아. 일부러 딴 애를 보여주잖아. 그랬다가 1시간쯤 지날 무렵에 이제 이정재가 처음 나오는 장면이 진짜 씬스틸러 중에 하나잖아. 딱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요? 보통 왕자의 캐릭터가 아니라 그러니까 막 예쁜 야리야리한 막 이렇게 예쁜 옷 입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냥하고 막 돌아오면서 앞에는 사냥감을 들쳐매고 오는 하인 같은 애가 하나 있고 왕자인데 불구하고 얼굴이 어때요? 스카페이스 쫙 그려가지고 그래서 송강호가 뭐래요? 관상쟁이가 저거 이리의 상이다. 그러니까 뭐든지 빼앗는 이리의 상이다. 저게 진짜 역신의 얼굴이다. 이러면서 충격을 받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역대 그 영화에서 등장 장면 중에 정말 손꼽히는 등장 장면이 아닌가 싶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이 영화. 저만 좋아하는군요. 그죠? 재밌다니까. 예. 사극은 조금 공부하고 보면 정말 재밌어요. 사도라는 영화, 그 역사적 배경을 알고 보면 정말 재밌고 몰입감이 정말 쩔죠. 정말 감독이 정말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잘 모르고 보면 어때요? 그냥 졸리는 영화예요. 우리 막내 7살 때 가서 봤거든요. 화장실에 3번 갔다니까. 재미없으니까. 우리 막내 입장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만만한 게 아빠거든요. 엄마는 무서운 존재잖아요. 뭐 기프트카드 사달라 그러면 막 혼나고 막 이러지. 근데 아빠한테는 어때요? 몰래 현금 좀 줘봐. 막 이러지. 왜냐면 기프트카드를 사야 현질을 할 수 있잖아요. 스킨도 막 사고 막 이렇게 게임 캐릭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시는군요. 게임 아시는군요. 그래서 잘 모르잖아요. 세대 차이가 나잖아요. 언니는 벌써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이제 아빠는 몰래 이제 딱 이렇게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만만한 캐릭터가 아빠인데 왜 저 오빠는 아빠랑 싸우고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 사도는 맨날 아빠랑 싸우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감정이입이 안 되는 거예요. 좀 재미가 없는데 뭘 알고 보면 정말 재밌는 영화 같아요. 어쨌거나. 관상도 굉장히 재밌는 영화입니다. 관상, 명당, 뭐 궁합. 명당하고 궁합은 폭망했다고 볼 수 있고요. 관상만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어. 슬프게도 전 세 작품을 다 봤어요. 그냥 어쩌겠어요. 이게 뭐 숙제라 생각하고 보는 거죠. 중요하지 않고요. 자, 그걸 뭐라고 한다? 그래서 김종서가 세종의 또 다른 아들 중에 안평대군도 있는데 안평대군 여러분 알다시피 뭐로 유명한 사람이야? 그림도 잘 그리고 글씨도 잘 쓰고 있던 사람이야. 안평대군은 꿈을 잘 꿨지.
뭐 그래요. 꿈에서 뭐야? 무릉도원을 거니는 꿈을 꿨잖아. 이걸 누구한테? 김종서야? 그래서 그래서 그린 그림은 뭐야? 몽유도원도잖아. 자, 어디 있을까요? 저 뒤에 몽유도원도 보이죠? 안견입니다. 안견에 몽유도원도 461쪽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몽유도원도 461쪽에 사려볼게요. 몽유도원도 정묘년에 아직은 왕이 세종일 때입니다. 1447년이니까 세종이 1450년에 죽거든요. 내가 막 잠이 들려고 할 즈음 정신이 갑자기 안해지면서 깊은 잠에 빠지고 이내 꿈을 꾸었는데 호련이 인수 박팽년이야. 박팽년이 어떤 사람이야? 사육신이지. 그러니까 왜 박팽년과 함께 어느 산에 갔겠어? 둘이 뭐 했단 얘기야? 친했단 얘기야. 그렇지 않습니까? 밤에 우리 꿈꿀 때 원수랑 같이 놀러 다니지 않잖아. 친한 친구들하고 놀러 같이 가는 거죠. 보니가 우뚝 솟고 골짜기 산세음전하다. 그리고 수십 그루에 무슨 나무였어? 복숭아 나무였지. 이게 뭐야? 도원이야. 도교에서 이상향은 뭐가 있어야 돼? 복숭아. 그래서 뭐라고 해? 무릉도원. 도교 이상향 무릉도원. 도자가 복숭아입니다. 그 사이에 올솔길이 나인데 블라블라블라 쭉 나와있죠. 이게 뭐라고? 이걸 꿈을 꾸고 안견한테 말을 해준 거고 그 안견이가 그림으로 그린 게 뭐야? 몽유도원도지. 슬프게도 지금 우리나라에 없죠. 일본 델리대학에 있습니다. 자, 내가 뭔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내가 안평대원 캐릭터를 이렇게 설명해 드린 이유가 있어요. 박팽년하고도 친하고 그림과 글씨 이런 거에 능하지. 그럼 누구랑 친하게 됐을까? 선비들하고 친하게 돼 있어요. 반면에 수양대군은 내가 관상이라는 캐릭터를 괜히 설명하는 게 아니야. 수양대군은 어떤 캐릭터야? 굉장히 강한 캐릭터지. 그러면 여러분이 당시에 이제 왕은 12살짜리 어린 왕이야. 대비도 없어. 수렴청장 해줄 사람도 없어. 그럼 실권은 어때요? 아무래도 어때요? 종친들 쪽으로 갈 텐데 그 힘이 쏠릴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 여러분이 당대 신하들이라면 안평대군 같은 사람하고 친한 게 좋겠어요? 수양대군 같은 사람하고 친한 게 좋겠어요? 당연히 아니 여러분이 선비들이야. 선비. 누구랑 친하겠어? 안평 쪽이랑 친하지 않겠냐고요. 그래야지 어때요? 자신들의 대화가 되잖아. 수양대군하고 대화하려면 일단 활 좀 한번 쏴볼래 뭐 이러고 이게 대화가 안 될 것 같은 캐릭터잖아. 그러니까 이쪽 편으로 몰렸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수양대군은 이게 다 핑계에 따르면 내가 볼 때는 핑계인데 자기가 쿠데타 할 때는 뭐야? 핑계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12살짜리 어린아이가 왕이 되자 왕이 이씨가 실권을 장악하지 못했고 실권을 누가 장악한다? 김종서라든가 황보인 같은 사람이 실권을 장악했다. 특히 누구야? 김종서지. 백두산 호랑이 김종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 써두세요. 영화 본 사람은 알아. 황표정사라는 거야. 우리 언니는 영화 보셨으니까 기억이 날 거야. 임금의 권한 중에 제일 중요한 권이 무슨 권이야? 인사권이야. 인사권 행사할 때 2조에서 한 명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몇 사람을 추천해? 3사람을 추천합니다. 한 명을 추천하면 추천하는 사람이 임명권자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임금이 마음에 이것도 되게 그 세부적으로 굉장히 그 원칙들이 또 되게 복잡하대. 그까지 모르셔도 돼. 그러니까 이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처음 올라오는 사람이어야 돼. 그러니까 계속 추천되는 사람이 아니라 뭐 그래야 새로운 인물을 등용할 수 있잖아. 중요하지 않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뭐야? 붉은 점을 이렇게 꼭 찍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거야? 이제 그 자리에 임명받는 거야. 그래서 붉은 점을 찍는다 뭐야? 낙점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뭐야? 누가 어떤 장관이 뭐 받았다? 낙점 받았다라는 언론에서 쓰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전통 때문이에요. 그런데 12살짜리 단종이 누가 적합한 인물인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누구한테 먼저 가는 거야? 김종서한테 먼저 가는 거야. 그럼 김종서, 지는 왕이 아니까 빨간 점을 찍을 수는 없겠지. 뭘 먼저 찍는 거야? 노란 점을 먼저 딱 찍는 거야. 노란 점이 뭐야? 황표지. 노란 점, 누르 황자잖아요. 노란색의 점을 찍어주면 임금이 보고 여기구나. 그리고 그 위에 다시 빨간 점을 찍는 거야. 그래서 인사가 되는 거야. 그럼 실제로는 어때요? 마지막에는 임금이 찍는 게 맞지만 사실은 누구야? 김종서지. 이게 영화에 나오잖아. 영화에 나온다고. 이걸 비판할 수 있잖아. 젊은 신하가. 그게 누구야? 이종석이야. 관상쟁이 아들 장애인 이종석. 그래서 어떻게 해? 그 직후에 뭘 받아? 테러를 받아. 눈 테러를 받잖아. 원래 다리에 장애인인데 눈 테러를 받잖아. 아, 영화 좀 제대로 좀 봐봐. 그 테러를 받고 나니까 이거 누가 봐도
어느 쪽에서 테러한 것처럼 보여주는 거야. 김종서 쪽에서 테러한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누가 한 거야? 한 명이 한 건데. 그래가지고 그 철없는 삼촌 조종석 아저씨가 먼저 쿠데타 하려고 했던, 먼저 수양을 치려고 했잖아. 근데 그걸 수양한테 가서 어때요? 먼저 얘기해버리고 수양이 공격해가지고 결국 어때요? 김종서하고 다 죽게 되는 거지. 이걸 뭐라고 한다? 개. 1453년이 무슨 년이야? 개유년이에요. 정난이라고 합니다. 자, 오해하면 안 돼. 이걸 난자로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임진왜란은 어때요? 임진왜란은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잖아. 어지러울 난자 이렇게 쓰잖아. 그러니까 란으로 써야 되고 발음도 란으로 해야 된다고. 근데 이건 뭐야? 난이야, 난. 이건 뭐라고? 어려울 난자야. 어려울 난자 모르나? 이래가지고 왜? 이렇게 쓰는 거 어려울 난자. 한자 쓰니까 짜증난다. 난.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개유년에 혼란을, 어려움을 뭐 했다? 평정했다, 극복했다 이런 뜻이야. 역사는 누가 쓴 거라고? 승리자가 쓴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뭐 했다? 혼란을 뭐 했다? 평정했다. 이런 의미야. 그러면 혼란을 일으킨 게 누구라고 우기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누군데? 수양대군 자기가 권력을 갖고 싶어서 일으킨 건데 수양대군을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다. 나는 원래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이게 나라가 혼란스러워서 김종서, 황보인 애들이 안평대군 끼고 나라를 혼란하게 해서 내가 얘들 다 싸그리 진압하고 왕권을 높였다. 이게 개유정난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김종서, 황보인 등 재산 실권자야 돼. 김종서 위에다가 뭐 하나 써두면 좋아? 황표, 정사 이거 써두시면 좋아. 충분히 출제자가 내릴 수 있습니다. 나처럼 관상을 감명 깊게 본 출제자라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서가 실권장악이다 대표적인 사건이 황표정사이기 때문에 익혀두셔야 돼요. 결국 수양대군이 정변에 이렇게 김종서 등을 죽이고 실권을 장악하고 즉했고요. 그리고 이제 단종을 상왕으로 몰아내죠. 상왕으로 몰아내고 이제 지가 왕이 되는 겁니다. 세조로 1455년에. 그러니까 1453년이 개유정난이잖아. 그 다음에 수양대군은 뭐하냐면 자기가 영의정 겸, 이조판서 겸, 그리고 병조판서 자기가 다 합니다. 거의 누구랑 비슷하냐면 12.12 쿠데타 이후에 거의 전두환급입니다. 전두환이 자기가 중앙정보부장, 그러니까 보안사령관 원래 하고 있었거든요. 보안사령관 겸 중앙정보부장 겸 뭐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의장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지가 다 하는 거지. 말이 안 되죠. 조선이란 나라에서 영의정 겸 이조판서 겸 병조판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수양대군밖에 없는 거거든요. 요때 이제 이징옥이라는 사람, 이징옥은 아주 뛰어난 무장이었고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누구랑 친할 수밖에 없어요. 김종서하고 친할 수밖에 없어요. 주로 근무를 함경도에서 했다고. 육진지역에서. 왜냐면 워낙에 뛰어난 무장이니까 국가에서 이 사람보다 더 이 지역을 잘 막아줄 사람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요? 김종서가 4군 육진 개척하잖아. 4군은 최윤도이고 김종서가. 그러니까 김종서하고 친밀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자기가 모시던 김종서가 어때요? 죽은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종이 함길도. 원래 함경도는 함흥과 경원을 합해서 함경도라고 하는 거고 원래는 함흥과 길주야. 그래서 조선 초에는 뭐라고 불렀던가? 함길도라고 불렀던가. 얘기했잖아. 조선에서 도 명칭은 충청도를 말해서 충주, 청주. 니네 전라도는 뭐야? 전주와 나주. 니네 경상도는 뭐? 경주와 상주. 몰랐어, 야, 어머. 강원도는 강릉, 원주. 주여. 그럼 경기는 뭐냐면, 경은 임금이 계시는 곳을 뭐라 그래요? 무슨 말을 해? 경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고려시대도 개경. 주여. 아니, 다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중국도 봐봐. 북경, 남경 그러죠. 북경을 우리가 뭐야? 베이징. 남경을 뭐야? 난징. 이렇게 지네 발음하잖아. 경이야. 경은 뭐가 있는 거라고? 황제가 있는 곳이. 왕이 있는 곳을 경이고 기는 뭐야? 그 황제가 있는 가까운 곳. 그래서 뭐야? 경기라고 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경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8도는 전부 다 뭐라고? 그 동네 넘버 1, 넘버 2. 부산 아닙니다. 예. 부산 역사를 좀 아시면 알겠지만 부산은 동네 부가 훨씬 컸어요. 그리고 부산은 부산진이라고 되게 작은 동네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역전이 되면서 이제 부산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역사에서 부산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
대중법 이런 거 안 나온다고. 동네부가 훨씬 더 컸다니까. 네, 아, 동네에 사시는군요. 예, 뼈대 있다. 자, 어쨌거나. 내가 뭔 얘기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함길도, 함경도. 여기에서 수양대군의 쿠데타에 반발해서 일으킨 게 바로 이징옥의 난입니다. 뭐하고 구별해야 되냐면 이 시의 난하고 구별하라고. 그러니까 이징옥의 난일 때는 아직은 왕은 단종일 때야.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쿠데타한 거에 대해서 반발한 거야. 그리고 이 시의 난은 언제 일어난 거야? 세조 때 일어난 거야. 그리고 이 시의 난을 계기로 유향소가 폐지되는 거잖아. 이징옥이 아니라고. 헷갈리지 말라고. 밑에 이 시에 있다고. 유향소 폐지 있잖아. 유향소 폐지 뭐의 계기로? 이 시의 난을 계기로 유향소가 폐지됐다. 그랬다 성종 때 다시 복수했다. 이 시의 난에 이제 그 동네 토착 세력들이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유향소라는 게 폐지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헷갈리지 말라고. 이징옥의 난, 그 다음에 이 시의 난. 자,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제도정비. 이건 지난번에 했어. 그죠? 의정부, 서사제 폐정, 6조, 직계제. 지난주에 다 했고, 경국대전 편찬을 뭐 했다? 시작해서 호정과 형조는 이미 완성됐어요. 하지만 완벽하게 반포되는 게 1485년 성종 16년이거든요. 그래서 경국대전이 완벽하게 반포되는 건 언제라고? 성종입니다. 군제 개편, 보법 중요합니다. 자, 군대와 관련된 건 전부 다 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 세조입니다. 세조는 뭐 전문가다? 군사 전문가다. 그러니까 캐릭터를 살펴보면 태조 같은 게 경우가 어때요? 완전 어때요? 군인이지 그냥 순도 100% 군인이 태조 이성계라면 이방원은 어때요? 공부도 잘했다 그러잖아. 태조 이성계 8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고려시대 문과 합격자가 태종 이방원입니다. 유아인 오빠가 공부도 잘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완벽하다. 문과 무를 겸비했다. 이런 사람이고, 세종 같은 경우는 뭐야? 무는 정말 싫어하는 스타일이겠지. 그냥 순도 100%의 문인이지, 문인. 근데 세조는 또 뭐라고요? 세조는 또 무인 기질이 강한 사람이 바로 세조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조는 군대 하면 다 누구라고? 조선정계 군대와 관련된 건 거의 다 누구라고요? 세조예요. 그래서 보법 실시한다. 보법이 먼저 뒤에 나옵니다. 오위 뒤에 나옵니다. 진관체제 뒤에 나옵니다. 다 뭐와 관련된 거야? 군사제도입니다. 토의제도 과전법에서 뭘 바뀝니까? 직전법입니다. 외워야 됩니다. 과전법은 전현직 모두 지구한다 그랬죠. 직전법은 말 그대로 앞에 한 글자가 생략되어 있죠. 현직전법이야. 뭐야? 현직자에게만 수조권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야? 연금 폐지한 거하고 똑같아요. 자, 생각해봐요. 언니, 연금이 있으니까 우리가 공무원 하는 거잖아. 연금이 앞으로 없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게요? 합격을 했어. 합격을 했는데 연금이 없어진대. 현직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고민하겠죠. 고민하겠죠. 뭐 다른 일자리를 찾아볼까? 그거 아닐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이제 얼마나 노후 대비를 내가 스스로 해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민원인들한테 어떻게 이제? 그렇죠. 불친절하고 또 뭔가 뒷돈을 요구하지 않을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직전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1466년에 직전법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 수조권을 가진 관리들이 우리 고려시대 할 때 했잖아. 수조권을 가진 관리가 어떻게 할까? 전주가 전객에게 수조권을 어떻게 할까? 남용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원래 10분의 1만 거둬야 될 거. 10분의 2, 3, 4, 5 막 걷겠지. 무슨 권을 남용해? 수조권을 남용할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어떻게 해?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 농민들이 반발하니까 바로 잡아줘야 되겠지. 그게 뭘까? 관청에서 거두어서 관청에서 지급한다. 이게 뭐야? 관수, 관급제. 무슨 임금 때? 성종 때. 1470년. 이때 성종 깔랑 나이 14살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이게 직전법이 문제가 있으니까 뒤에 경제살펴도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뭐로 바뀐다? 성종 때 관수, 관급제로 바뀐다. 자, 횡간을 제정합니다. 이건 7급인데서 나오는 겁니다. 국가재정의 세출예산표인 횡간도 제정한다. 세입예산표인 공안은 고려시대 제정되어서 여러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경비 지출을 통제하는 세출예산은 방침이 없었는데 세출예산표도 만들었다. 횡간. 이런 거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유향소 폐지 아까 이 시에 난 계기로 한다고 말씀드렸고 유향소 성종 때 다시 복수합니다. 그 다음에 집현전 폐지. 집현전 왜 폐지하지? 오늘 저기 나왔잖아. 사육시. 사육시라면 정말 충신 중에 충신이잖아.
사육신 하면 딱 한 사람만 떠오르면 누가 떠올라? 성산문. 성산문은 워낙 뛰어난 사람이고 워낙 훌륭하신 분이라 국어 시간에도 나옵니다. 뭐로 나와? 시조 나오잖아요. 시조. 아직 안 배웠어. 오분 뭐 했어? 온 선생님한테 수업 들었어요? 아직 안 돼. 오늘 처음 오신 거예요? 네. 자. 작년에도 국어 배웠잖아요. 시조. 성산문 시조 생각나는 거 뭐였어요?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어우, 주야.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이거 되게 유명한 시조잖아. 수양산을 바라보면서, 이제가 누구야? 백이와 숙제라는 중국의 충신이라고 알려진 사람들. 정권이 바뀌자 어떻게 했다고요? 새로운 정권에 충성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수양산 들어가서 고사리만 캐먹고 살다 죽었다는. 그래서 정말 최고의 충신으로 추앙받는 뭐야? 백이와 숙제를. 성산문 뭐라고요? 왜 그거 캐먹고 살고 있니? 고사리 이것도 결국은 그 땅이 난 거 아니냐? 그럼 새 황제 땅이 난 거 아니냐? 왜 그걸 구차하게 그거 뜯어먹고 살고 있냐고. 깔끔하게 죽어야지. 그러니까 중국 짱깨들이, 중국 사람들이 최고의 충신이라고 인정하는 백이 숙제도 어때요? 디스해버리는. 디스랩의 선구자. 어마어마하신 분이 누구야? 바로 성산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 정도 캐릭터면 어떡할까, 성산문이? 사실은 성산문이요. 수양대군한테 옥설을 갖다 바쳤어. 왜냐면, 그때 직책이 예방승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해야 돼. 그래서 공신도 책봉이 돼요. 근데 너무 양심의 가치가 걸리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성산문 입장에서는 수양대군을 쿠데타까지는 지지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옳지 않다고 볼 수도 있잖아. 김종서 같은 애가 힘이 너무 강하다. 근데 수양대군이 왕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그때부터 수양대군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사람들 끌어모아서 단종 보기운동 하는 겁니다. 이게 한두 명이 한 게, 6명만 한 게 아니고 수십 명이 한 건데, 남효원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육신전이라는 글을 쓴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대표적인 6명의 신하를 그래서 뭐라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사육신이라고 할 거예요. 그 사육신의 무덤이 어디 있냐? 노량진에 있다고. 사육신 고원 있잖아. 가봤을 거 아니야. 공담기고 바로 뒤에 있다고. 자, 편집했어요. 그 소방서 바로 그 골목 올라가면 거기 있다고. 어떻게 노량진에서 공부하면 사육신 고원 안 가볼 수가 있어. 그건 남친이 없다는 인증이야. 있으면 꼭 거기 가서 꼭 데이트하고 막 밤에 그렇게 되고 야경도 되게 좋고 그래요. 가면 꼭 술 먹는 사람들 있고 꼭 그래. 저는 이제 저녁 먹고 이제 산책 겸해서 자주 올라갔다가 했거든요. 다시. 근데 가본 무덤 6개가 7개거든. 왜냐면 김문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김문기 후손들이 우리 할아버지도 함께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끼워주냐고. 그래서 김문기까지 있어요. 중요하잖아요. 그렇다고 사칠신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워낙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자, 그럼 뭔 소리냐면 이 성산문이 대표적인 어디 출신 학자야? 집현전. 그러면 집현전을 누가 만든 거야? 세종이잖아. 생각해봐. 세종이 사람을 듬뿍 받은 사람들이잖아. 근데 그 세종의 손자잖아. 단종을. 뭐라 내용 많이 됐다. 이건 참을 수 없겠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중심돼서 뭐 한다고요? 단종 보기운동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집현전 어떻게 할까? 폐지하지. 또 집현전이 주로 하는 게 뭐였어? 경연이지. 경연도 뭐 한다? 폐지하는 거야. 무슨 건 강하는가? 왕권 강하다. 세조의 모든 건 뭐라고요? 왕권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군사제도에 그렇게 집착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가장 중요한 권한이 뭡니까? 인사권도 있지만 뭐라고요? 군사권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군사를 완벽하게 장악하는 거, 군사체제를 개편해서 완벽하게 장악하는 게 왕권의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집현전 경연 폐지하면서 이제 더 이상 어떤 신하들이 잔소리 듣지 않겠다. 그리고 모든 걸 내가 다 직접 하겠다. 뭐야? 육조 직계제. 일맥 흐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뭐라고요? 왕권 강화. 그리고 뭐라고요? 이 시의 난을 계기로 유향소 폐지한다. 이거 무슨 집권한다는 얘기야? 중앙 집권한다는 얘기거든. 유향소라는 게 뭐야? 향촌 자치조직이잖아. 이따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상자입니다. 세조 자신이 지명한 한명회. 자, 한명회, 구치관, 신숙주. 이런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훈구라고 합니다. 훈구. 자, 명심해야 돼. 훈구. 훈구라는 명칭은, 자, 그 전에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요? 관학파라고 불렀잖아. 관학파의 뿌리는 뭡니까? 혁명파 사대부지. 두목님이 누구야? 정도전이잖아. 그러니까 조선 건국을 지지했던 사람들이잖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관청에서 만든 학교, 성균관 대학교.
이런 데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집현전. 이런 데서 자신의 학문을 계속 어때요? 발전시키겠지. 그리고 후배들에게 전파하겠지.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하는가? 관청에서 만든 학교를 파주신 거야? 관학파라고 말하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 지방에 내려가서 지방에서 짱 박혀서 그냥 숲속에서 열심히 학문 연구하는 사람들 사학파 또는 뭐라고요? 살인파라고 하잖아. 그 관학파라고 하다가 세조의 쿠데타에 적극 참여한 얘들. 그럼 세조는 당연히 얘들한테 뭐 갔으면 목숨 걸고 쿠데타 했지. 만약 실패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김종석 칼이 어때요? 다 죽었겠지. 그러니까 어때? 가슴에 훈장을 주렁주렁 달아줘야 되겠지. 공훈이 많다, 훈. 그리고 그 공로로 오랫동안 권력 잡다. 그래서 뭐라고요? 훈구라고 한다. 그래서 요 훈구의 대표적인 한 사람을 들자면 누구라고요? 한 명입니다. 훈구는 한 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신숙주는 관학파로 출발해서 뭐가 되는 거야? 훈구파가 되는 거지. 당연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신숙주, 정인지 뭐 이런 사람들은 세조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사람들인데 결국 뭐야? 세조에 합류하는 거지. 공무원은 줄타기 잘해야 된다니까. 다시. 이 사람들을 승정원에 상시 출근시켜서 왕세자와 함께 국정을 상의 결정하도록 했다. 뭔 소리냐면 승정원은 국왕의 비서기관입니다. 국왕의 비서기관이니까 재상들이 오는 곳이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자신의 그림자와 같은 사람들 아니야. 얘들을 승정원에 출근시켜가지고 왕세자와 함께, 세자는 아직 어리니까 정치 잘 모르니까 국정을 상의 결정. 이걸 뭐라고요? 원상제. 훈구를 뭐 해주는 거야? 이제 인정해주는 거지. 자신과 함께 목숨 걸고 쿠데타를 했다. 이걸 원상제. 원상은 대단히 이제 명예롭고 권력이 막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불교 진흥합니다. 자, 이거 알아야 돼요. 불교 진흥. 그래서 원각사란 절, 원각사지 10층 석탑 외우셔야 됩니다. 서울시내 한복판에 있잖아요. 그죠? 원각사지 10층 석탑 뭐 있어요? 안 가봤어? 아, 시골 사람들이구나. 부산은 뭐 자, 죄송합니다. 서울 태영 원각사지 10층 석탑 어디 있어요? 경기도 사람. 아우, 서울 사람 진짜 그립다. 종각역이라고 있잖아요. 종각역. 종각역 3번 출구로 나가시면요. 쭉 직진하시면 횡단보도가 나옵니다. 건너가지고요. 좌회전 잠깐 하셔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거기 있습니다. 원각사지 10층 석탑. 요거 우리 지난주에 했다. 지난번에. 그래. 경천사 10층 석탑에 영향을 받은 거. 기억나죠? 그죠? 그래. 그게 무슨 공원이야? 탑골공원 안에 있는 거야. 그 탑골공원에서 뭐 했어? 무슨 운동했어? 3.1운동 했잖아. 그래서 들어가서 왼쪽으로 가면 이 탑이 나오고 오른쪽으로 가면 손병희 선생님이 막 이러고 나온다고. 다 새겨놨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많이 한 명 계신다고. 태극기 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기입니다. 그 동네입니다. TV로 많이 보던 데야. 뉴스 뭐 이런 데 많이 보던 데가 거기라고. 그 기억이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그런 데 한번 이렇게 가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아니요, 공부하세요. 합격하고 가보시면 되지 뭐. 합격하면 부산에서 살아야지. 그죠? 서울 별로죠? 네. 예. 전 서울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경주가 별로더라고요. 이제 경주 가서 살려고 하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럼 뭐하고 살아? 맨날 황남빵만 먹고 살 수도 있고. 경주빵, 아우, 맛없. 예? 애기 입맛이구나. 아직 초딩 입맛이구나. 아, 그렇죠. 커피랑 마셔야 맛있는 거야. 왜냐하면 커피가 그래 씁쓸하잖아. 이게 너무 달잖아. 너무 달아서 이것만 먹으면 어릴 때는 그게 너무 맛있었는데 지금 한 개 먹고 나면 더 이상 못 먹는데 커피랑 먹으면 막 궁합이 좋죠. 맞아요. 아메리카노랑 먹어야 돼. 자, 이러지 말자. 원각사지 10층 석탑입니다.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간경도감. 간경도감 중요합니다. 한글로 불경을 간행한다. 그래서 간경도감입니다. 최양대군은 뭘 되게 좋아한다고요? 불교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하나만 설명할게요. 세종이 말년에 궁궐에 내불당을 만들어. 죽기 한 2, 3년 전에 내불당을 만들려고 해. 내불당이 뭐겠어요? 궁궐 안에 불당을 만드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지, 일단. 조선은 무슨 국가니까? 성리학 국가니까. 아니, 세종이 생각해봐요.
성리학을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겠다고 어려운 유교 경전을 성리학 경전 어려우니까 이걸 쉽게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쉬운 글자를 만들고 그게 뭐야? 훈민정음이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한글이 아니라고. 훈민정. 가르치는 자, 백성민자. 바를 정자, 소리 음자라니까. 백성들에게 올바른 걸 가르치는, 백성들에게 뭔가 가르치고 싶은 올바른 소리라고. 뭘 가르치고 싶었다고? 성리학. 문제는 뭐야? 세종이 개인적으로 어때요? 너무 많이 아픈 가족사가 많지. 일단 장인어른 어때요? 아빠가 죽였지. 부인 먼저 떠나보냈지. 첫째 딸, 세종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첫째 딸도 어때요? 먼저 보내지. 그래서 실록을 보면 그 첫째 딸 죽었을 때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세종이 관을 끌어안고 보내지를 않았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나는 감정이입이 됐다. 나도 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 그래서 그건 여러분 있잖아. 뭘 보면 그게 얼마나 큰 아픔인 걸 아냐면 부모님을 잃은 아이를 고아라고 하잖아. 그리고 남편을 먼저 보낸 사람을 뭐라고 그래? 그런 명칭이 있지. 뭐 과부라든가 뭐 이런 명칭이 있잖아. 미망인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그치? 미망인은 왜 아직 따라 죽지 않았니? 뭐 그런 의미거든. 그리고 뭐 부인이 먼저 죽으면 뭐야? 홀아버지. 근데 우리 말에 보면 있잖아.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는 명칭 자체가 없어요. 뭐라고 불러요? 명칭 자체가 없어. 그거는 상상조차도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걸 천붕이라고 그래.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이다. 근데 자식이 먼저 죽으면 상명이라고 해서 상명지통이라고 그래. 눈앞에 이렇게 보이는 산이, 우린 다 산이니까, 집 산이니까 동네마다 다 산이 있잖아. 그 산이 갑자기 안 보이는 거지.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인다. 상명지통이라고. 더구나 첫째 딸이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저는 둘째 딸이 더 이뻐하긴 하는데 둘째 딸이 더 이쁜 건 우리 큰딸이 보진 않겠지. 간단히 어리기 때문에. 큰딸이 15살이고 둘째는 10살이니까 우리 큰딸이 이제 중2병 이제 초기 증세 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랑의 크기, 믿음의 크기는 아무래도 큰딸이에요, 사실은. 큰딸은 되게 듬직해요. 가끔 저한테 제가 안아줘. 그러면 이제 이러고 막 이렇게 안아주고 막 이래요. 근데 정말 막 되게 듬직하고 믿음직스럽고 시간이 갈수록 사랑의 크기는 더 커지는 것 같거든요. 제 느낌은. 근데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세종이 몸이 굉장히 많이 아프다 그랬잖아요. 왕을 32년 하는데 18년 동안은 좀 젊었고 건강했고 그 후로는 정말 용상과 병상을 오갈 정도로 굉장히 많이 아팠다고. 사람이 아프면 그 다음에 뭐 생각하냐면 그런 어릴 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나?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많이 벌을 받지? 뭐 이런 생각하게 돼 있다고. 그리고 죽을 것 같이 아프면 어떤 생각할게? 죽은 다음은 어떻게 될까? 근데 유교에서는, 성리학에서는 그걸 얘기해줘 안 해줘? 없어진다고 그랬어. 근데 공자님한테 제자가 물었다니까. 선생님, 죽은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공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화를 냅니다. 나는 이 세상의 일도 다 알지 못하는데 이 미친놈아 죽은 다음에 일을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무도 공자한테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를 물을 수가 없게 된 거지. 근데 우리 종교를 봐봐요. 전부 다 무슨 세계를 다 설정하는 거야? 사후세계를 다 설정하는 거잖아. 근데 유교는, 유학은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그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조선초니까 아무래도 어때요? 불교적 전통이 굉장히 돼요? 강하겠지. 그러니까 왕실의 부녀자들은 전부 다 엄마고 할머니고 다 뭐야? 불교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은연중에 불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세종도 어떻게 한다, 이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연불하고 목탁 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걸 위해서 내불당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반발할까? 유학자, 성리학자들 제일 반발하겠지. 그 중에 에이스가 누구야? 성삼문 같은 애들이야. 세종의 충신이긴 한데 나이 성리학자라는 얘기지. 절대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세종은 이미 나이가 50살이 다 됐고 50살이 됐다 이미. 그리고 어때요? 다 된 게 아니라 이미 50살이 됐고 이걸 누군가가 대신 얘들하고 싸워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누가 싸워줄까? 안평이 싸워줄까? 문종이 싸워줄까? 싸워줄 수가 없지. 다 친구들인데 어떻게 싸워줄까? 누가 나오는 거야? 둘째 아들 누구야? 수양대군. 수양대군 딱 가서 집현전 가서 나와. 어떤 새끼야? 어떤 새끼야? 우리 아빠가 이 새끼야. 불교국가 만들자는 게 아니잖아. 야, 임금님의 신기도 경호하는 게 진짜 신하가 할 일이지. 이것도 못 들어줘? 이거 다 부버립니다. 이걸 직접 목격한 사람이 누구야? 성삼문이야. 성삼문 무슨 생각할까? 저 새끼는 아니야. 쟤는 안 돼.
저런 놈이 왕이 되면 뭐 할 게 확실하다. 독재할 게 확실하다. 그러니까 조선은 누가 세웠어? 정도전이잖아. 정도전만 재상 중심의 정치를 생각하는 게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성리학자들은 뭐야? 군신 공치래니까 임금과 신하가 어때요? 함께 국가를 다스리는 그런 이상적인 국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캐릭터는 말도 안 되는 캐릭터지 수양대군. 근데 얘가 뭐가 돼? 왕이 된다. 왕이 됐잖아. 어떡할까? 그리고 어떡한다? 호불 정책 이런 거 막 하잖아. 성사문화 때 확신을 가지겠지. 이건 이 새끼는 절대 아니야. 얘는 절대 안 돼. 이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단종 보기운동 하다가 실패로 끝나고 결국 어때요? 죽음을 맞게 돼. 그래서 수양대군 캐릭터 아시겠죠? 호불, 불교를 굉장히 사랑한 사람 누구야? 세조입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밑에 사유입니다. 의정부의 서사를 나누어 6조의 기술교태. 이게 뭐야? 6조 직계제. 마지막에 의정부가 관장한 것은 4대 문서와 중재수의 심의뿐이었다. 이제 하는 일이 없는 거지, 그지? 예. 4대 문서를 매일 쓰는 거 아니잖아. 중재수 심의를 매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6조 직계제고요. 자, 그 다음에 6조 직계 시한 두 번째. 크고 작은 가벼운 무거 모두 6조에 붙여져 의정부와 관련을 맺지 않고 의정부에 관해서 오직 사형수 농결하는 뿐이다. 그러므로 옛날에 제사에 임한 데가 어긋남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다시 뭐 하자? 중요한 일은 의정부에서 블라블라. 다만 2조와 병조 얘기했잖아. 인사권과 군사권을 왕이 직접 챙겨야 된다 그랬지. 이게 뭐라고요? 의정부 서사. 그러다가 세 번째 사료가 제일 잘 나와요. 상황이 어려서 무릇 조처한 바는 모두 대신에 맡겨 논의에 시작했다. 지금 내가 명을 받아 왕통을 계승하여 군국 서문을 아울러 모두 처리하며 예조제보다. 지금부터 형조의 사형수를 제외한 모든 서문은 6조가 각각 그 직무를 담당하여 직계하라. 여기서 상황 나오잖아요, 그지? 상황이 어려서 내가 6조 직계제한다. 딱 나오죠?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누구라? 세조다. 외우셔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의 집안 족보 집안 잠깐만 보면 지난주에도 한번 본 것 같은데 의경세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의경세자는 세자 시절에 부인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자식도 낳았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낳았어. 그런데 왕되지 못하고 죽어버려. 야사에는 이렇게 나와있죠. 단종 엄마가 세조 꿈에 나타나서 네가 내 아들을 죽였으니 나도 네 아들을 죽이겠다. 그리고 또 침을 뱉었다 그러잖아. 그래서 그때 얘가 죽었다. 믿습니까? 결과론이지. 야, 침 뱉어서 사람 죽일 힘이 있으면 나 같으면 세조를 죽이겠다. 왜 아들을 죽여? 그렇잖아요. 그건 그냥 결과론이야. 의경세자가 일찍 죽으니까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건 믿는 거 아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왕이 된 거죠. 그게 누구냐면 예종입니다. 예종은 작년인가? 임금님의 사건수첩이라는 영화로 데뷔하셨죠. 임금님의 사건수첩이라는 영화가 예종 때 영화입니다. 근데 19살에 왕 돼서 20살에 죽었거든요. 한 14개월 만에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봐봐. 죄는 애비가 짓고 벌은 아들들이 받아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예종도 아들이 있어. 제한대군이라고. 그 영화에도 나와. 4살이야. 이 4살짜리를 왕을 시킬 수는 없잖아. 수렴청정을 몇 년 해야 돼? 15년을 해야 돼. 이건 아니잖아, 그죠? 유치원 입학도 안 했는데.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왕을 넘겨줄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가 이제 월산군, 월산대군, 자을산군, 자산군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16세, 얘는 13세야. 건강해, 똑똑해. 당연히 누가 왕이 돼야 돼? 얘가 왕이 돼야 되잖아. 근데 결론은 누가 왕이 됐다고? 자산군이 왕이 돼. 13살 먹고. 이게 누구야? 이게 성종이야. 아니잖아요? 이거 신하들이 임금을 초이사한 거야. 이걸 전문용어로 택군이라고 해요. 택군. 선택했다고. 택군 자체가 반역이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져.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임종원? 공시생? 말도 안 되는 거지. 우리 박 대표? 말도 안 돼.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한 명의 정도 돼야 돼. 한 명이가 딸이 여러 명 있는데 딸을 여기다 시집 보냈어. 근데 얘가 왕 되기도 전에 죽었어. 그러니까 한 명의 사위이긴 한데 이미 죽은 거야. 자기 딸이. 더 이상 사위가 아닌 거지. 근데 그 동생을 요따 시집 보낸 게 아니라 요따 시집 보냈어.
그래서 얘가 왕 되면 자기 사이가 아니잖아. 그래서 한명이가 과감하게 신하들에게 얘를 민 거야. 누구 꼬드겨서? 세조 부인 꼬드겨서. 정의왕 꼬드겨가지고, 그리고 이 아줌마 꼬드기는 거야. 이 아줌마 그 유명한 인수대비야. 그래가지고 얘를 왕으로 앉힌 거야. 13살. 13살짜리. 이때 한 명이 나이가 54세. 장인 어른인데 나이가 한 40살 차이 나는 거지. 그럼 장인보다는 거의 할아버지에 가까운 나이야.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를 실제로 뭘로 만들어준 사람이야?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한 명이잖아. 그 영화 봐서 알잖아. 그러면 성종이 어때요? 한 명이한테 큰 소리 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그래서 아직도 성종 초창기에는 무슨 파가 힘이 세다고요? 훈구가 힘이 셀 수밖에 없어.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성종에게 제일 큰 힘은 뭘까요? 시간입니다. 왜? 훈구는 나이가 이미 많기 때문에. 성종이 왕돼서 그러니까 수렴청정합니다. 정의왕 할머니가. 근데 할머니는 슬프게도 한자를 몰라. 한글은 아는데. 근데 이 아줌마는 한자도 배웠어. 그래서 행정, 명령, 문서, 상소문 이런 거 읽어야지 뭐 판단이 설 거 아니야. 실권을 누가 가지는 거야? 이 아줌마가 가지는 거야. 이게 누구야? 그래서 인수대비라는 아줌마가 역사에서 우리가 이름을 자꾸 들어보고 드라마에도 자꾸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유가, 자, 우리 여학생들 많은데 이런 데 시집가면 돼, 안 돼요? 시엄마가 20대 초반에 청상이야. 남편 죽었잖아. 아니 보통 여염집 여자 같으면 재혼이라도 하고 뭐 밤에 클럽이라도 가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이거 뭐 궁궐에 딱장 박혀가지고 주변에 있는 남자들은 다 뭐 이렇게 넷이 뭐 이런 애들밖에 없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을 쭉 살아왔는데 아들이 왕이 됐어. 야, 얘가 오래 살고 이쪽으로 왕이 갔을 거 아니야. 근데 운 좋게 어때요? 그래서 예종은 독살설도 있는 거야, 사실은. 근데 그런 거에 기반을 두고 임금님의 사건 수첩 이런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하여튼 중요하잖아. 자, 그럼 어때요? 이 아들은 어때요? 그냥 아들이 아니지. 사실 나도 남편이 있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내 행복을 위해서 살지만 사람이란 게, 이제는 어때요? 오직 얘 하나밖에 없는 거지. 이게 뭐야, 이거? The meaning of life. 삶의 의미. 그 두 글자 고치면 뭔지 알아요? 종교라는 거야, 종교. 이거 내가 왜 설명하냐면, 이 성종, 그러니까 정의왕과 수렴청정하지만 실권자는 인수대비에 가깝고, 누구 눈치를 봐야 돼? 훈국 한 명의 눈치를 봐야 돼. 그런데 아까 이제 정인지 신숙주는 뭐 이런 사람 거의 이제 70대 넘어가니까 죽는다고 바로. 죽고 훈구는 점점 죽어나가지. 그 죽어나가는 빈자리에 이제 누굴 등용한다고요? 살인을 등용한다는 게 중요해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한 명이면 안 늙나? 늙죠. 그리고 얘도 또 죽어요. 한 명의 딸이 또. 나쁜 짓 하고 이제 자식들이 뭘 다 봤네. 이제 인연도 끊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명이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지. 그러면 한 명이는 멀어지려면 또 누굴 등용하는 거야? 살인을 등용하는 거야. 그래서 성종 때 누가 굉장히 많이 등용된다? 살인이 굉장히 많이 등용되는데, 과거 합격은 세조 때 했어요. 근데 본격적인 활동을 언제 하는 거야? 성종 때. 그게 그 유명한 사람이 누구야? 김종직이라는 사람. 그래서 살인들이 굉장히 등용되고 살인들이 활동할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게 무슨 관이라고요? 주로 활동한 데가 홍문관입니다. 홍문관은 뭘 계승하는 거야? 집현전을 계승하는 거지. 홍문관이라는 관청은 세조 때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학술 자문과 경연을 주로 담당하는 홍문관은 언제라고요? 성종 때. 그럼 여기에 한때는 홍문관 관리의 83%가 다 살인이야. 그러니까 살인 애들이 전부 다 홍문관에 와서 뭐 한다고요? 왕과 뭐 한다고요? 경연을 합니다. 그럼 성종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걸 경연을 대충 해야 될까? 자주 해야 될까? 자주 해야 되지. 왜? 마음 먹고 하는 거지. 누굴 키워주겠다고. 살인을 키워야지. 누굴 견제할 수 있어. 훈구를 견제할 수 있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종은 적극적으로 살인을 키워주고 훈구를 견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훈구와 살인의 힘이 어느 정도 이제 대등해지지 않겠습니까? 힘이 대등해지면 뭐가 나? 싸움이 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성종 죽은 다음 뭐야? 연산군 때 뭐라고요? 무오사화. 그 다음 뭐라고요? 갑자사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특히 갑자사는 성종이 이런 아들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윤씨라는 연산군 친엄마 태비 윤씨가 성종이 16남 12녀를 두어요. 설마 한 여자라고 생각하진 않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 후궁들과 굉장히 사랑이 넘치는 분이었고 박애주의자였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남친도 아니고 남편이 맨날 다른 년이랑 막 애 낳고 막 이러고 밤에 새벽에 이슬 맞고 기어 들어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짜증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빠 이러시면 아니 돼요 이랬다는 야사에 그래서 용안에 상처를 냈다. 근데 일반적인 집안이어도 큰일 날 일인데 이런 집안이지. 이 아줌마 어떻게 했을까? 꺼져 이년아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쫓겨나는 거지. 폐비가 돼서 사가로 쫓겨나는 거야. 근데 연산군은 모래가지고 잘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왕 된 다음 이 사실을 알고 어때요? 우리 엄마의 원수를 갚자. 이래서 다 관련된 자들 다 죽인다. 이게 뭐라 무슨 사고라고? 갑자사화. 어머니 원수를 갚자. 이게 무슨 사화? 갑자사화. 자, 네. 한 번만 잘 들으신대요. 자, 성종이 어떤 캐릭터인지 아시겠죠? 네. 성종, 뭐한다? 경국대전을 반포한다. 세조 때부터 편찬해둔 경국대전을 수차의 개정 끝에 완성, 반포합니다. 1485년입니다. 조선의 기본 통치 방향과 이념을 제시합니다. 유교적 법치국가. 외우셔야 돼. 유교적 법치국가 한다. 경국대전. 이건 말이 필요 없지. 경영할 경자, 나라 국자, 큰 대자, 법전자. 그래서 경국대전. 이고요. 이게 이제 속편, 경국대전. 뭐로 이어지고? 속대전. 또 뭐로 이어지고? 대전이 두 개가 충돌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이걸 서로 통하게 편찬하다 뭐야? 대종 통편으로 이어지고. 대전이 너무 많다. 다 대전을 다 끌어 모아서 다 통하게 하자. 대전 회통으로까지 순서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야? 성조. 이게 누구야? 영조. 이게 누구야? 정조. 이게 누구야? 왕은 고조이고 실제로 누구야? 흥선대원 거죠. 외우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걸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러면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점점 뭐해 나가는 거야? 추가해 나가는 건데 원래 있던 걸 다 무시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있던 걸 그대로 다 어때요? 존중을 하는 겁니다. 조종성언의 원칙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홍문관, 옥당이라고 합니다. 집현전 계승하다 경연관장하고 경서와 서적관리 업무 담당합니다. 경연을 활성화합니다. 얘기했잖아. 1년에 무려 360번 경연한 사람이 누구야? 성종입니다. 세종 1년에 60번밖에 안 했다니까. 근데 성종은 1년에 360번 했다고. 1년에 360번이면 매일 했다고. 13살에 왕 돼서 38살에 죽었어요. 얘기했죠. 죽은 이유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고, 첫 번째. 두 번째, 다른 일도 너무 열심히 해서 16년, 12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세 번째, 스트레스 어마어마했어요. 왜냐면요, 훈과 살인의 대립이 만만치 않았겠죠. 그걸 갈등을 조정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살인을 너무 많이 키워줬어요. 살인은 처음에는 훈구를 견제했겠지. 근데 힘이 좀 커지면 누구도 견제할까요? 임금도. 맞아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살인들은 뭉쳐가지고 사관원에서 처음에 아니되옵니다 그래요. 닥쳐 이러면 어때요? 사안부까지 같이 와서 양사가 아니되옵니다 막 이래요. 그래서 임금이 닥쳐 이거더라고요. 그러면 홍무관까지 와서 아니 된다니까. 삼사합동상소. 삼사합동상소를 올리면 왕이 아무리 어때 자기가 맞는 것 같아도 신하 전체의 뜻이라고 보는 거야. 그럼 성종 같은 캐릭터는 어떻게 하는 거야? 한 발 물러서는 거야. 경들의 뜻이 정구하다.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뒤돌아서 한숨 푹 쉬고 있어요. 이걸 옆에서 아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는 큰아들이 있었어요. 이게 누굴까? 연산군이야. 아빠 너 뭐니? 너 왕 아니니? 왜 쟤들한테 자꾸 져주니? 쟤들 다 죽이면 안 되니까 이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진짜 하고 자란 캐릭터가 연산군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종은 자기가 너무 공부를 빡세게 평생 했잖아. 연산군 공부를 일찍 안 시켜요. 보통 5살, 6살 때는 아무리 늦어도 8살 때는 공부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서연을. 사도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거기 보면 완전 아기 때 어때요? 그때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그 한 사람을 위한 학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궁궐에. 세자 한 사람을 위한. 그걸 서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연산군은, 성종은 에이 일찍 하면 힘들더라. 내가 해보니까. 안 시키는 거야. 그래서 좀 더 놀게 해주고 막 이랬던 실록을 보면 그랬거든요. 자기 아들이니까 좀 믿었던 측면도 있겠지. 설마 자기 아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 못 했을 텐데. 근데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수양대군은 누구 아들이라고? 세종 아들이야.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세종이 문종에게 물려준 이유 중에 하나가 세종은 어때요?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자기는 형제들하고 어때요? 끝까지 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형님 양녕대군이 세자가 있다고 어때요? 자기가 왕 된 거잖아.
근데 양녕대군은 끝까지 사이가 좋았거든. 그래서 양녕은 세종보다 더 오래 살아. 생각해봐. 업무 스트레스 없잖아. 술 마음껏 먹고, 연애 마음껏 하고, 여행 실컷 하고, 먹방 실컷 찍고, 동생보다 더 오래 살았다니까, 양녕은. 양녕은 수양대군의 쿠데타까지 지지하고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형제들하고 사이가 너무 좋았으니까 자기 자식들이 차마 어때요? 권력 투쟁할 거라고 상상도 하지 않았지. 근데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니까. 난 우리 아들이 반평균 까먹을 줄 몰랐어. 정말. 기말고사 끝났잖아요. 와우. 중학생이거든요. 예, 반평균을 까먹더라고요. 학교를 못 가겠어. 선생님을 못 만나 뵙겠어. 왜냐면 나나 지 엄마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도 난 역사를 보면서 이거 이제 그냥 이런 걸 보면서 그냥 책으로 공부한 거잖아. 근데 내가 이제 삶으로 느끼고 있다니까. 자식은 절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살인파 등용한다. 누구라고요? 김종직. 오해하면 안 돼. 김종직은 언제 과거에 합격한다? 세조 때. 이미 기출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하지만 본격 활동은 성종 때. 도첩죄 폐지입니다. 도첩죄는 뭐라고? 승려 허가제입니다. 도첩죄를 아예 뭐한다? 폐지한다. 이거 불교할 때 또 한번 하겠습니다. 관수강급제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국가가 무슨 권 대신한다? 수조권을 대신해서 국가 토지지배를 강화할 목적이고요. 사림의 준영에서 유양소가 다시 부활합니다. 사림들은 뭐야? 향촌 자치조직이 뭘 만들어야 돼? 유양소 다시 부활했고요. 독서당 설치합니다. 관료들의 학문 재충전에서 독서당 운영합니다. 독서당도 알아야 되고 하나 더 존경각이라고 써주세요. 존경각. 유교 경전입니다. 성균관에 도서관을 만드는 거예요. 성균관 안에 건립된 도서관을 존경각이라고 합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성종이다. 공부를 정말 빡세게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다음 편찬사, 중요한 독수료경제, 국조오레이, 동문선, 동국여지승남, 동국통감, 악학대범인데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 5개를 외우는 게 나을까요? 세종이 한 걸 외우는 게 나을까요? 이 5개를 외우는 게 훨씬 낫겠죠. 왜? 세종은 너무 많으니까. 특히 요즘 지금 굉장히 잘 나오는 게 역사서에서 동국통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어에서는 문학에서는 뭐야? 동문선이고요. 국조오레이 만만치 않습니다. 요 3개는 특별히 더 중요합니다. 단독 출제 가능. 오레라 했잖아. 길예, 가래, 빅예, 군예, 흉예. 5가지 예의, 국조, 오레이. 그다음에 동문선. 내가 앞에서 했잖아. 문선은 위진남북조 때 소명세자라는 양나라 세자가 소명세자라는 사람이 역대 문장조에서 좋은 걸 가려 뽑은 걸 문선이라고 했다 그랬잖아. 서정은 어떻게 한다? 아니, 중국 문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역대 어때요? 좋은 문장 글이 많지 않냐? 그래서 4,302편을 모아가지고 중국이 아니라 동쪽 나라의 좋은 문장을 가려 뽑았다. 뭐? 동문선. 어떤 성격? 자주적. 15세기는 어떤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고요? 자주적 성격이 강하잖아.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동문선. 동문선 서문이 잘 나옵니다. 동국통감 말할 것도 없고 역사서에서 원탑, 투탑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려사, 그러니까 15세기 역사서 중에서 고려사, 그 다음에 동국통감. 둘 중 하나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이게 메인입니다. 자, 도첩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경연 독수당제도, 다른 말로 사가 독수제입니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경연도. 경국대전. 안 중요하면 한 페이지를 이렇게 할애해서 정리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나마 좀 들을만 했는데 이제 쉬는 시간 이후에는 지옥이 펼쳐집니다. 쉬어요. 잘 쉬어야 돼.